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소소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그나마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은 못해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선생님 그 유튜브 그 써니즈 그분들도 이제 보고 오시고 해서 이렇게 장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삶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여튼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제목은 제가 항상 주마다 선생님한테 한 4일 전? 네, 이제 뭘 얘기하고 싶다, 뭘 얘기하고 싶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선생님이 이제 도덕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노자가 말한 돈은 뭐 보아도 볼 게 없고 들어도 들을 게 없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과 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돈은 밋밋하여 그 이목을 끌지 않는다는 그 구절을 이제 보내주면서 이제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지금 그 장을 계속 찾아봤는데 장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진 못하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거를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좀 이해를 했었어요. 아, 그래, 도덕경. 그러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돈은 아주, 나 같은 사람도 뭐, 그렇구나. 이게 하도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피상적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 나 알지. 그래, 돈은 밋밋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항상 출근할 때 우리 보통 걸어가거나 택시 타고 가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라는 것조차가 없구나. 이 몸이 걸어가는 것 자체는 나랑 연관이 없구나. 저절로 걸어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모든 주변 사물과 이 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좀 이해가 들면서 참 맛도 없고 밋밋하고 특별히 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구절 얘기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옛날에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나라는 개인이 완전히 따로 있고 주변 사물들 이제 전부 다 대상 전부 다 이제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보이니까 관찰자는 특별하고 관찰 대상은 뭐 밋밋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 저는 이제 평가절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추구한 거거든요.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특별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은 되게 평가절하했었어요.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주변의 물건들을 이제 발로 차기도 하고 뭐 좀 무시하듯이 내 몸만 소중하고 나머지 대상들은 좀 이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걸 최근에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시를 하는구나,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구분이 좀 줄어들면서 이 구절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와닿더라고요. 정말로 도라는 것은 밋밋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깨달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이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구절이 좀 그런 식으로 저는 다가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평범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몸이고 이 몸이 다른 도로 제가 걸어가던 나무 그런 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 이해가 들면서 그러니까 이 몸이 주체였다가 주체가 아닌 어떤 인식의 전환이 경험적 전환이 오면서 이제 모든 게 동일하다, 밋밋하다, 평범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봐야지 뭐 나는 평범한 사람이 돼야지 옛날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저절로 그냥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를 할 때 뭐, 그럼 뭐 어떻게 평범해지나 아니면 어떻게 보잘것없어지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잘것없어지나 어떻게 하면 밋밋해지나 이게 이상하니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예전에 기태 선생님 강의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떠나지 말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고 지금을 떠나지 말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너 자신, 있는 그대로 너 자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은 누구나 다 조금씩 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까 호복 선생님 말한 것처럼 좀 힘겨움도 있고 누구나 이제 인간이면 가질 수밖에 없는 동일한 어떤 문제들과 힘겨움과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간택을 하거든요. 좋은 거 싫은 거 아니면 이게
내 구미에 맞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편한 걸 되게 좋아해서 편한 일만 생기길 바랬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편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싫어하고 뭐 이렇게 간택을 하면서 살아오고, 이제 내 24시간 전체성의 삶 속에서 딱 절반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낮과 밤이 있으면 늘 나으시길 바라고, 늘 성공하길 바라고, 늘 재미도 마찬가지, 늘 재밌길 바라고, 심심한 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늘 내 24시간 흐름 속에서 늘 간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간택하면서 문제가 생긴 걸 모르고, 간택을 잘해서 내가 나중에 그 뭐 늘 내가 원했던 것만 내 삶에 나타나면은 저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완전한 만족이고, 완전한 어떤 뭐 깨달음은 몰라도 하여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되게 역설적으로 제가 가르쳐 준 거는, 제가 간택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삶이 나한테 준 아주 큰 축복은, 그거 안 된다, 그거 실상이 아니라고 나를 계속 쳐섞었거든요. 내가 좀 됐다 싶으면은 뭐 어떤 사람이 나 열받게 해서 내가 화를 낸다던가, 저는 나름 자비롭다고, 아, 나 이제 자비로워졌어, 남들한테 좀 더 이제 말도 잘하고 자비로워졌어 했는데, 작은 일 하나에 진짜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또 금방 목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삶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삶은 넌 그게 아니다 이러고, 나는 좀 부지런해졌어 이러면 또 좀 나태해지고, 나 좀 행복해졌어 그러면 어느 날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삶이 저한테, 저는 저를 치고 나만, 왜 나만 그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 나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일어나는데, 저한테 가르쳐 준 건 그 좋은 이미지, 너가 그걸 바라는 거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걸 동일시 하려, 나는 이제 동일시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제 쳤는데,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기회일 수 있다, 문제가 아니고 기회일 수 있다, 이제 만나보자 해서 저는 이제 십몇 년간 이제 쭉 만난 거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간택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약해지더라고요, 점점. 늘 행복하길 바라고, 늘 재밌길 바라고, 늘 사람들과 뭐 예를 들어 어울리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내려지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간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간택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솔직히 이제 그 개념이 사라졌어요.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딱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행복이 뭐지? 저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 옛날에 이 정도, 이 웃음 행복이긴 한데, 이 정도는 아는데, 행복이 뭐지? 막 이러고. 하여튼 우리가 늘 둘로 나눠왔던 그런 개념들, 깨달음이 뭐지? 깨달음이, 저도 깨달음한데, 깨달음이 솔직히 정확하게 뭐라고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뭐 깨달음에 대한 설명들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깨달음이 뭐지? 중생이 뭐지?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내가 늘 시달려 왔구나. 그게 이원성이라 그러거든요. 둘로 나눠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게 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왠지 가능해 보여요, 이게 진짜로. 왠지 초라함을 버리고 뭐 화려한 거. 그것도 된 것 같아. 감각적으로도 된 것 같고요. 뭐,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초라함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듣는데, 그게 이제 노력의 극한에 가서 된 사람들을 이제 보통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무슨 습관, 뭐 아니면 뭐의 습관, 뭐 깨달은 존재의 이게 습관인데, 제가 이해하기엔 그 사람 그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이해를 해요. 동의시. 실제로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나름 역할이지만, 제가 이해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게 본질적으로는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본받다가도 실망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네. 아니면 저렇게 비열한 면이 뭐 이래갖고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실망은 안 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간이란 게 원래 그러거든요. 좀 좋은 면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면이 다 있는데, 우리는 늘 안타깝게도 그 한쪽 면,
노자가 표현한 것처럼 어, 볼 거 있는 것만, 이것만 나다 이러고 이것만 나. 근데 자연이나 동물들은 안 그러거든요. 꽃이 피고 질 때 내가 늘 펴 있어야지. 난 지면 안 돼 이러고 늘 뭐 살아있음을 느낄 정도의 일상생활을 늘 활력이 있어야지 이렇게는 안 하고. 왜냐하면 꽃들도 보면은 막 화려하게 펴 있다가 질 때 보면 되게 무기력하게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좀만 무기력해도 아 이거 활력이 있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자연은 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간택한 이 마음, 에고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그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우리의 어떤 그 유연성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택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누가 이제 이런 강의를 했으면 제가 질문이나 의문이 들었던 건 그럼 이대로 살면 괜찮다고? 너무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이대로 살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이나 의심이 좀 들었었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뭐 선생님도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만나라 이러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는 내가 사람과 이제 관계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괜찮다는 거지 하고 처음에 실험 끝나고 의심이 들었던 게 이제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괜찮다고? 이제 표면적으로 의심은 들었지만 이 속에 있는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거든요. 아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나도 실천도 해보고 깨달은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도 이게 잠깐 유지 뭐 한 2, 3일 되다가 또 말고 2, 3일 되다 말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전제를 쌓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노력을 더해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나 해봤는데 이건 내 개인의 노력의 문제는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 선생님의 말이 와닿았고 그 옛날 습관, 그 노력을 좀 더 해서 나를 이렇게 개조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게 돌아갔지만 속에서 가슴에서 와닿았던 거는 그래 나 이거 해봐서 나는 이렇게 안 됐으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존중하는 거 일단 요거에만 초점 맞추자 그래갖고 이렇게 항상 제가 되어 있는 모습, 지금 되어 있는 모습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졌거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우울하다 그러면 그냥 그 우울함을 경험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제가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은 그 화를 낼 때는 좀 이제 제가 화를 또 화끈하게 못 내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내고 막 이래갖고 밖에 나가서 내고 뭐 누가 싸울 때도 이제 참다가 이제 뒤에서 막 물건을 이제 발로 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화를 좀 내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저는 이제 이게 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화를 화끈하게 내야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 요구하는 모습 아니면 노자가 표현한 거에 반대의 모습 볼 게 있는 모습을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모습 초라한 모습 뭐 이거를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계속 그거를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게 십몇 년을 만나서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관념은 이제 실제로 사라지거든요. 시간관념도 사라지고 항상 있는 지금에 돌아온다 표현하면 돌아오는데 그러면 항상 난 이랬고 시간관념이랑 환상이 사라지면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어떤 화려한 이미지와 상과 그 모든 것들이 환상이었구나 아니면 꿈이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바랬던 그 모든 모습들이 실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해서 이제 더 이상 당연히 저절로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자족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노력을 의도적으로 멈춰야지가 아니고 미래라는 관념, 시간 관념이 사라지고 내가 그려놨던 모든 상들이 사라지면서 그게 떠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딱히 그거를 따라가지도 않게 되죠.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쉬게 되고 저절로 지금에 이제 조금씩 현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 게 저도 의도적으로 10년 전에는 지금에 관심을 가지려 하고 지금에 좀 내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나의 되어 있는 모습이나 내가 성격이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계속 그러진 않고 이제 저절로 지금의 이제 항상 와 있다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제 전환이 조금씩 되거든요. 처음에는 좀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란 게 조금씩 성장해 가거든요. 한 번에 갑자기 뭐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조금씩 의도적인 게 이제 빠지면서 저절로 깨어있고 저절로 현존해 있는 어떤 그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 싶으면은 처음에는 뭐, 아, 나는 참 내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재미도 없고 늘 일상이 뭐 그저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에 이제 저항하거나 아니면 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그래, 나 늘 재밌으려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심심하기도 해보자. 뭐 심심해보자. 아니면은 좀 고독해보자. 외로워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둘 다를 만나보자라고 이제 마음의 전환이 오고 내 삶의 전체성의 모든 것을 살아보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실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늘 미래로 달려갈 때는 잠깐의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변화가 오래 가진 않는데 이 질적인 변화, 지금 존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는 실제하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병아리가 알에서 이제 부화할 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부화하듯이 이런 변화는 되게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수직, 그러니까 현존 아니면 영원, 지금에서 오는 변화는 진짜 미세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관념과도 상관없이 항상 지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는 또 안정적이에요. 네, 눈에는 별로 안 띄지만, 나 변했나 안 변했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변하고, 이런 수평적인 변화는 늘 그 노력이 필요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 좀 힘겹고, 뭐라 해야 되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해야 되고, 좀 방어적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좀 어떤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수평적 변화, 이런 미래로 달려가는 변화에 익숙하지만은 이런 지금 현존에 돌아오는 이 변화는 솔직히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으로 돌아오면 이제 처음에 토토님도 가끔 질문하셨는데 지금 돌아오면 처음에 또 기대가 또 일어나요. 이 정도면 뭔가 또 내가 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물론 저는 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똑같더라고요. 옛날하고 지금이나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이제 몸과 내 성격과 동일시는 저는 이제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나고 저건 남이고 뭐 이렇게 이런 동일시 차이 그건 있는데 뭐 내 성격이 엄청 달라지거나 뭐 내 어떤 그런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던데요. 그대로인데 이것과 동일시하는 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 몸과 성격과 감정과 이거 나는 무관한 존재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좀 다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불안했죠. 이 성격이 나고 이 몸이 나고 이 특별한 존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불안했었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삶에 주어진 일부분 잠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그렇게 크게 막 그러진 않으니까 좀 더 안정적이게 되고 저절로 좀 쉬게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의 변화, 우리는 성격의 변화나 어떤 그런 걸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건 깨달은 존재가 되면 좀 더 자비롭게 되고 뭐 지혜롭게 되고 뭐 더 알게 되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혜는 전혀 안 생기는데요. 아, 난 딴 건 모르겠는데 지혜는 생기는 줄 알아요. 왜냐면 깨달은 사람들 보면 다 막 내가 모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야기로는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망각하는 걸 계속 말하는 느낌? 아, 옛날에 이걸 망각했었구나. 항상 그래, 미래란 게 없었지. 시간관념이 원래 없었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나는 미래가 실제한다 믿었지? 이게 이제 뭐 옛날의 상식은 미래가 당연한 건데 당연히 미래가 없는 거지라는 어떤 지금은 좀 저 익숙한 게 그건데 그럼 저 사람들이 이제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거지.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거 뭐 엄청난 지혜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미래란 관념이 세게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뭔가 돼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했는데, 돼서 말하기보다는 그런 관념이 좀 떨어지면은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익숙한 느낌? 지금밖에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마치 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원래 이거 알고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깨달음은 뭐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지 이런데 옛날에는 다 그게 신비하게 여겨졌거든요. 노자의 말이든 뭐 기태세의 말이든 뭐 바이런 케이티든 뭐 옛날 선사의 말이든 그래 이원성이라는 게 당연히 없고 삶은 이제 전체성 속에 이건데 왜 난 둘 중에 하나를 택했지? 택하지 마라 이러면 그 당연히 이건 가능한 게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저거 택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은 좋은 것만 내가 가지고 나쁜 건 다 없어지는 나는 이제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가능하다 믿었지? 이런 거. 옛날에는 이거 가능한 것 같았어요. 완전 무결한 존재. 나는 깨끗한 존재. 누구에게도 뭐 누가 봐도 정말 저 괜찮은 놈이다. 성실하고 지혜롭고 늘 도덕적이고 막 이런 건 난 다 가질 수 있고 뭐 비도덕적이고 뭐 좀 폭력적이다 뭐 아니면 비열하다 뭐 교활하다 그러면 이런 거 없다. 난 이런 거 없어. 나는 상관없어. 이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난 당연한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거 조금만 노력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노자의 표현처럼 그 전체성에 볼 게 없음 중에 나만 볼 게 있는 삶이 되고 싶었어요. 그 전체성에 볼 게 없음, 평범함, 그 보편성 속에 나만 특별히 볼 게 있는 사람 딱 이렇게 되면 내가 남들이 정말밖에 없다 뭐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 전체성과 분리를 제가 자초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분리를 자초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분리란 게 뭐 제가 분리되고 싶다 이랬던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너는 아니, 너는 고유한 특별한 존재고, 남자고, 너는 한 개인이고, 언제 태어났고, 그런 다음에 너는 몸이고, 뭐, 네 몸 간수 잘해, 뭐, 너 정 많아. 하니까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리 속에서 나 당연히 분리됨 속에 있으니까 더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더 이렇게 가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잘못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자초하게 되고 볼 게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함으로써 이제 고통과 힘겨움과 메마름, 특히 가장 큰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만족이 안 되고 또 미래에 내가 원하는 걸 달성했다 쳐도 금방 시들해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든 뭐 물건이든 뭘 구입해도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재미와 심심함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목말라서 저는 이제 기태쌤이든 깨달음 강의를 이제 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원성이란 개념 몰랐지만 나는 왜 재미를 그렇게 오래 못 유지하고 나는 늘 행복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 난 늘 이제 변하지? 가변적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영구 지속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책도 읽었고 이제 많은 깨달은 존재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존재들이 영원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뭐 사랑이 그 답이다. 그래서 이제 기태선생님이 한테 끌렸던 거고 이제 사랑을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정을 걸어왔는데 쭉 걸어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놀라운 거는 저는 늘 영원한 존재로 현존 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애, 동일시, 착각, 보편적인 어떤 누구나 다 믿고 있는 착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나눔이 좋은 게 그 착각들을 멈추게 하거나 그거를 좀 균열을 주거나 내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내가 뭐다란 착각, 뭐 내가 시간은 흐른다. 그 다음에 미래는 존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관념 아니지만 이 보편적인 관념들이 착각일 수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문제 눈 뜬 사람들이 그런 건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보다 저는 그런 착각들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덜 따라가게 되고 덜 따라가게 되고 덜 따라가게 되면 지금으로 저절로 돌아오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인 지금으로 머물려는 노력과 함께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착각이 내려지면서 저절로 그래 이거 좀 내가 항상 미래로 달려갔잖아 그러면서 지금으로 한번 돌아볼까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나서 이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얻거나 되거나 새로운 걸 알려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새로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라는 마음도 잘 안 생기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미 실상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시하거나 그것에 추구를 하거나 이러면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라거나 어떤 브레이크 역할 같아요. 그건 실제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은 존재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여러분과 다른 격이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 거고 노자의 그 구절조차도 제가 노자 선생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 노자 도덕경을 많이는 안 봤어도 지금 이야기로 그 노자의 모든 도덕경 구절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옛날에 제가 봤던 거는 되게 도인은 다르다 이렇게 봤었어요. 전체적 맥락을. 도인은 뭔가 다르다. 뭐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고 저는 나를 간섭하고 이런데 그걸 밖으로 읽어가지고 나는 늘 누군가한테 간섭한 거 좋아하는데 왜 도인 다스리지 않는다 이게 잘못 이해해서 그래 나도 간섭하지 말아야지 이게 실천적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일상을 우리 자신을 얘기한 건데 우리는 제가 옛날에 제가 그런 마음이었을 때는 뭔가 도인들은 뭔가 신비로운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과 맞춰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된 거라서 예, 제가 보는 시각이 좀 이제 달라지니까 경전도 조금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아도 볼 게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평범함 아니면 이 밋밋함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초라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초라함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초라함이란 개념 그다음에 작다는 개념조차도 원래 실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늘 쓰는 표현이 초라하다, 찌질하다, 작다 이런데 찌질하다는 표현은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진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어렸을 때 기저귀에 똥을 쌌다 아니면 뭐 길 가다가 뭐 내가 뭐 뭘 실수를 했다 아니면 코 흘렸다. 어렸을 때 코 많이 흘리잖아요. 이런 거. 아, 나 찌질한 놈이야. 이런 건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내가 찌질하다, 초라하다 뭐 이랬지 않았어요. 근데 커서 교육받은 게 야, 찌질한 놈, 초라한 놈 이렇게 교육받은 거지. 원래 그 관념이 실제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진짜 초라한 게 실제하는구나 해서 막 초라함의 반대 개념이 뭐죠? 그 화려함, 화려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고 이런 모든 착각들은 우리는 갓 태어났을 때 아니면 의식 그 자체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교육받고 몸과의 동일시와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교육과 어떤 오래된 축적된 경험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그 첫 단추, 우리가 첫 단추부터 이제 지금에 있는 첫 단추, 이게 정말 부족한 건가?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건가? 내가 맨 늘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했지만 이게 정말로 초라한지 보잘것없는지 내가 확실히 이거에 관심을 가져봤나? 이제 그 첫 단추지, 초라하네? 화려하게 돼야지. 이게 이원성 속으로 이제 달려가는 걸 조금씩 줄이면은 이 노자의 그, 노자가 보아도 볼 게 없다는 구절이, 아, 그냥 초라하네. 아니면 뭐 보아도 볼 게 없네. 뭐 이렇게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전체성이란 이해가 오거든요. 자기 자신이. 전체성의 이해 속에서 몸은
그냥 걸어가고 있는, 아니, 몸은 그냥 하나의, 사물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이해 속에서 저는 이 구절이 좀 더 와닿는, 왜냐하면 딱히 다를 게 없거든요. 뭐, 커피 요거랑, 이거랑 저랑 저 몸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것도 물건이고, 몸도 물건은 아니지만, 또 몸도 사물이고, 이것도 사물이고, 이것도 사물인데, 이거는 대상, 이거는 주체, 이렇게 했던 이 구분이 이제 아주 큰 착각인데, 이제 이게 뭐 많은 강의들 통해서 이제 주객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준비를 좀 하고 오려고 이제 도덕경을 읽었는데 읽으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이게 제가 좀 그 정리를 못 해갖고 이게 아까 도자 지금도 헷갈리는데 약여지 과격지 막 이게 보다가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도 막 읽어보니까 대성불패 뭐 기용약결 이것도 얘기해야지 막 하면서 이거 보는데 크게 이루어진 것은 뭐 좀 더 모자란 것 같다 이러다가 막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아도 볼 게 없잖아 헷갈린다 이러고 아예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 대성불패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주 크게 이루어진 것은 아주 모자란 듯하다. 이게 제 식으로 한 표현해 보면 아주 크게 이루어진 것은 크다는 개념조차 없거든요. 이게 제 식의 표현인데 아주 도를 깨달은 사람의 도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원래 그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의 개념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다 작다도 이제 노자가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한 거지만 아주 크게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작은 듯하게 보이고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은 어눌한 듯 보인다. 이렇게 표현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말한다라는 개념도 별로 없거든요. 저절로 말이 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보고 그러면 나는 대성불패라니까 나는 좀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돼야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미래에 돼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구절들이 그래 난 이게 내 모습이잖아. 크게 이루어진 것은 뭐 이러지만 나는 좀 어눌하잖아. 그러니까 어눌한 자기 자신을 보면은 괜찮네, 괜찮네. 이게 어떤 지금에 탁 와닿는 그런 경전의 구절들이 그 지금에 와닿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 와닿는 모습. 이게 실천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나 좀 어눌하지. 크게 말 잘하려고 늘 노력하다가 난 좀 말을 떠듬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면 나 이게 나니까 이걸 너무 비난하지 말자 아니면 판단하지 말자 이래갖고 만나면은 그 작다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럼 나는 크게 말 잘한다, 작게 말 잘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원성인데 그런 것들이 녹아내리거나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그 후에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되죠. 누가 작게 한다, 뭐 크게 한다, 너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너는 깨달은 사람이다. 너 깨달은 사람이다. 너는 깨닫지 못했다. 이런 모든 표현들에 더 이상 이제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뭐 거기에 휘둘릴 수도 있고요. 휘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이게 자유거든요. 뭐 휘둘리면 휘둘리는 거고 뭐 누가 하든 휘둘리고 내가 비난받고 열받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게 둘 다 가능하니까 자유로운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늘 뭔가 좀 이 바탕이랑 뿌리가 안 내린 느낌으로 늘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돼요. 막 특히 저는 혼자 있을 때도 늘 저 자신이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른 저를 보면 막 죄책감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계속 이랬거든요. 뭔가 해야 되는데 막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그 둘로 나눠서 하나를 택해버리면 늘 뭔가 하여튼 뭘 해야 돼요. 계속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또 돼야 되고 또 열심히 그 나를 수행해야 되고 이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뭐 된 것도 아니고 또 되지도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되니까 기왕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기왕 늘 그렇게 좋은 나를 동일시하려고 그런 노력을 갔던 사람이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볼 게 없는 평범한 아니면 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만나면은 단지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또 시간은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한 10년이 걸린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변화는 한순간에 바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의 힘이 강한데 그렇게 돌아와서 만나다 보면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지루하고 막, 아, 난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래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진심 하나가 그 존재의 그 영원함, 그 침묵, 그 속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 속에 그 침묵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소리와 바탕, 움직임의 바탕이 되는 그 침묵. 그게 지금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그 침묵, 생명력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는 거고 하니까, 글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전혀 상처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저절로 와 닿아요. 늘 초라했기 때문에 비난받으면 상처받고 저도 이랬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두려워하고 늘 초라하고 좀 나는 뭔가 자신감 없고 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난에 여여한 모습이 되고 당당한 모습이 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정말로 그런데 정말로 진짜 그렇거든요. 그 속에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속에 있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한데 정말로 이게 예상 못하는 건데 그게 있거든요. 늘 상처받는 이 모습이 전혀 상처받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저도 이제 늘,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으니까 상처 안 받아야지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삶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게 정말로 그래요.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속에 있거든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뭐 좀 아는 것도 없고 막 헷갈리고 막 혼란스럽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속에 지혜가 있고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요 속에 있거든요. 막 지혜롭게 되고 이러면 뭐 나름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래요. 저는 이제 옛날에도 많이 들었지만 더 요새는 와닿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 말도 안 되게 비난을 안 받으려면 뭔가 내가 좀 더 알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비난해도 내가 그래 난 괜찮아 뭐 이러는데 막 비난에 막 두려워하고 지금 욕 먹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제 모습인데 욕 먹는 거 아니야? 좀 저 선생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도 있거든요, 저도. 저 사람이 나 욕한 거 아니야? 뒷담화 하는 거 아니야? 이 모습 속에 어떻게 그게 있나 이랬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있었어요. 누가 나 욕하는 것 같아. 막, 누가 나, 쑥닥쑥닥 때문에 절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날 좀 이상하게 보거나 이러면, 저 새끼 나한테 지금 저거 하고 있네. 혼자 착각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깨달은 존재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우리가 늘 겪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 없나요? 뒷담화 까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들 때 있잖아요. 뭐, 날 한번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뭔가 날 까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뭐 정화가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전 좀 그게 있거든요. 누가 모여 있고 나 혼자 있으면 왠지 날 까는 것 같고 나에게 흉을 보는 것 같고 이런 혼자만의 어떤 피해 의식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런 걸 만나면서 계속 만나니까 또 솔직히 또 어떨 때는 상처 안 받는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 상처 받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런 속의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갑자기 강조하는 거는 그건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특히 칭찬과 비난은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칭찬과 비난에 여여해야 된다는 상이 좀 오래 있어서 그런가, 칭찬과 비난이 좀 여여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근데 그게 아니고 칭찬과 비난에 그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 개인이 하여튼 좀 점점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좀 저는 이제 이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그 어떤 비난을 두려워하는데 개인의 어떤 자아,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구분도 좀 사라지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칭찬과 비난에 그 여여한 사람 개인이 본래 없구나라는 이해가 점점 드니까 딱히 이제 그렇지 옛날처럼 비난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저의 착각이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돼도 안 됐었구나 뭐 그런 이해도 들고 좀
어차피 그렇게 해도 칭찬과 비난에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 초라함 속에 보잘것없음 속에 아니면 우리가 늘 흔히 보는 뭐 누구나 피해의식도 다 있고 뭐 좀 비난을 두려워하는 면도 좀 있고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마음 속에 우리가 늘 찌질하다 표현한다 초라하다 표현하는 것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칭찬과 비난과 뭐 우리가 늘 뭐 강의 중에 아니면 깨달은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개로 따로 있진 않다라는 얘기를 이 도덕경 구절과 지금 얘기 속에서 장황하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떻게 이제 듣고 어떻게 내가 말한지 지금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 의도나 주제는 이거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다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원했던 영원한 것, 침묵, 아니면 칭찬과 비난에 여야한 것,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있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면 자기 자신 속에 다 있구나. 왜냐하면 그게 반대가 아니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나와 반대가 아니구나. 나는 일시적인 존재라고 예상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일시적인 존재인가라는 의심을 한번 품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몸이 영원해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정말 태어나서 죽고 사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는 인간인가?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의 흐름이란 것, 그리고 나라는 개인이란 것, 이게 정말로 실제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익숙한 감각일 뿐인가, 나라는 개인이. 나라는 개인이 정말로 실제한 건가? 아니면 익숙한 감각, 나의 감각이잖아요. 나의 정체성에 익숙한 감각일 뿐인가? 어떤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은, 그래, 이 감각은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각이지, 유일무이한 감각은 아닌데, 이 나라는 정체성의 감각조차도, 그런 하여튼 이해가 좀 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착각에서 노연하고 지금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아마 이런 강의들과 상관없이 이제 자족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나누고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거나 새로운 걸 보게 되거나 없는 걸 이제 되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은 강의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그 막 때문에 이거 분별 막 때문에 이제 가리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게 내려지면 우리는 어,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란 거 여러분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알 거예요. 그래. 미래란 게 없지. 그리고 그 모든 게 착각이었구나, 꿈이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어 가면서 이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똑같지 않은 늘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함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 뭐 그런 존재로서 이제 예수님 표현을 한번 빌려보면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세상을 살다 가셨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경험상 나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만 또 일상을 벗어나 있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일상과 무관한 존재구나 이런 이해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이게 뭐 개인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멀리서 찾지 말고 미래나 아니면 다른 모습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찾지 말고 깨닫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 속 지금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나? 뭐 이렇게 거기가 이제 정답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일시적인 존재인가? 지금에 돌아와서 정말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문제인가? 이러면서 그걸 실제로 경험으로 만나보고 살아냄으로써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와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행이라는 것은 배움이란 건 단순하거든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제가 갔던 길은 선생님 옛날 강의 속에 나온 길을 표현 하나 빌려보면 뭐 하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산성 강의 때 얘기했는데 제가 걸었던 길은 헌신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지금으로 돌아오는 지속적인 만남,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만남, 그 헌신의 길을
지금으로 돌아오고 시작하면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의 길 아주 단순해요. 그냥 지금 올라오는 아니면 지금 겪는 자기네 경험을 경험하는 것. 이 하나면 되거든요. 이 하나면은 모든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제 이 길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제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지면 또 너무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 이제는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다음 달에 봐요. 이제 이분들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